자, 이낙연이 동생이 SM그룹에 취업한 것이 불법이었다. 지금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저도 좀 이상했던 게 제가 말할 때 언급을 했지만은 전남 신용보정에 있었습니다. 보통 신용보정은 지역마다 다 있지요. 서울에도 서울신용보전재단이 있고 각 시도마다 다 있습니다. 광역마다요. 그래서 이런 신용보정재단은 은행에 돈을 빌리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각종 은행들이나 지자체, 정부에서 출자한 기금을 가지고 그들에게 은행의 신용을 보강해줘서 그 신용보정재단에서 보증서를 떼가가면 은행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해주게 하는 그런 공공기관입니다. 대체로 지자체 산하기관으로 취급이 되지요. 그래서 전남 신용보정의 이사장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게 이낙연이 동생이요. 그러면 일종의 공공기관에 종사하던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취업 제한 규정이 있는데 곧바로 사기업에 가서 간 것은 법원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선례가 있는 걸로 봐서 불법 취업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자기가 사기업에 이렇게 취업을 해도 되냐, 또 그 신고 이런 거를 하지 않고 불법 취업을 했다가 법원이 과태료를 갖다가 이렇게 부과하니까 그제사 18일 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만기업 대표를 하고 있었죠. SM그룹 산하에요. 저는 총리 동생이 대통령 동생한테 끝발이 밀려서 둘 중에 하나는 물러나지 않아야 되겠냐 상의하고 그런 줄 알았더만 제가 참 너무 순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남신용보정 이사장을 지내고 신고도 없이 민간기업에 취업한 것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지금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게 돼 있는데 SM그룹이 왜 이렇게 문재인권이 출범한 이후에 대통령 총리 동생 둘 다 낚아챘느냐.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둘 중에 하나만 데려와도 구설수 오를까봐 안 할 건데 이 회사는 둘을 다 데리고 오는 아주 무모함을 저질렀습니다. 자, 곽상도 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에 전남 신용보정 이사장에서 퇴직한 뒤 연임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3년씩 했다고 보면 그러니까 2013년 8월에 이 사람이 여기 전임 박준영 지사가 있을 때 박준영이하고 이낙연은 아주 가깝죠.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다가 박준영이가 3번 했으니까 이제 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2014년 지방선거에는 박준영이가 나오지 않고 이낙연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이가 2014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2014년 6월 4일부터 2016년 8월까지 2년 2개월을 형님이 도지사를 하고 동생이 전남 신용보정의 이사장으로 있었어요. 자, 그런데 동생이 아마 내가 봤을 때 2016년 한 6월 달쯤에 취임을 했을 거니까 2013년 6월 달쯤에 한 번 하고 또 2번을 해서 이제 하는 도중에 지사가 3선을 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2014년에 물러가고 동생은 전임 지사가 임명했다는 핑계하에 연임인데도 형님이 지사하는데 형님 밑에서 전남 신용보정 이사장으로 같이 있었어요. 형제가. 자, 도에
제일 월급 많이 받는 직장이 어디냐 하면 이 신용보증입니다. 지자체에. 왜? 금융 업무를 직업을 하니까 일반 공무원 월급을 주면 금융 관련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들을 채용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은행 수준 이상으로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신용보증 이사장직은 아마 한 2, 3억 받을 거예요. 그런 자리에 동생이 지금 앉아 있었다. 그것도 2년 2개월을 같이 근무했다. 이것도 참 놀랄 노자 아닙니까? 어쨌거나 동생이 2016년 8월에 전남신용보증에서 퇴직한 이후 건설사 SM4만에 불법 취업을 했어요.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을 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자, 이 시가 취업 제한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22개월 만에, 그러니까 36개월 동안은 물어서 취업 제한이냐고 확인해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제한 판정 가능성이 커지자 이 시가 고의적으로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묻지 않고 뛰어넘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전남 관할 공직자윤리위가 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지난 10월 14일 법원이 이계은이가 취업이 제한되는 SM4만에 취업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한다 결정했고, 그 결정이 나온 한 달 만에 회사에 사표를 썼다는 겁니다. 참 뻔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우오엔인가 하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알았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통령 동생, 그리고 또 이낙연이가 호남 지역에는 지금도 여론조사에 1등 나오잖아요. 황교안보다 2배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이낙연이 다음 차기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현직 대통령 동생, 한 명은 총리이자 차기 주자 동생을 갖다 놓으면 우호연이는 앞으로 10년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 같은 거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겠지요. 자, 이 사람은 보험회사인 삼성화재에 시작을 해서 코리아 크레딧 뷰로 하나손해보험 보험회사에 있다가 전남신용보증에 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융맨인데, 야당은 이계은이가 건설사의 대표로, 이 경력하고 다르잖아요. 금융하고 건설은 완전히 다른데 갖다 놓은 거는 건설사 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주만 해오면 되니까 얼굴 마담으로 건설 몰라도 된다. 당신이 차기 주자의 동생이다라는 것만 떠들고 다니면 된다. 현 주자의 동생은 위에 또 있지 않냐. 다니기만 하면 된다.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취임 100일을 맞아 이계연이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사만그룹 회장으로부터 대표직을 제안받았냐 하니 편하게 월급 받고 지낼 건가 보람 있는 일을 할 건가 라는 우 회장의 말에 가슴이 달아올랐다. 간지러운 소리를 했네요. 그런데 이계연이가 취업하고 난 이후에 공공건설사업 수주가 급증해서 SM4만은 2010년 이후 연간 공공수주가 1,000억이었는데 이 시가 취임하고는 3,000억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에는 1,620억. 그래서 이 사람은 2018년 6월쯤에 지금 SM4만의 대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되고 난 이후에 작년 8월 달에 1,620억 원대의 고속국도 안성 성남 건설 709를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대표로 취임한 지 석 달 만에, 그러니까 6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7, 8, 9월까지 매출이 2,660억을 수주고를 올렸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몰아주지 않고
이런 중견건설사에 이만큼의 광급공사 수주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형이 총리고, 자, 형이 총리면 정부의 각 공사하는 각종 부서들, 기관 등을 관장하고 있고, 동생은 또 건설사에 대표로 갖다 놓고, 그 회사는 대통령 동생도 선장으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집중적으로 이제 공사를 밀어준 거죠. 형 보고. 그렇게밖에 해석이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덕에 SM그룹이라는 데는 그냥 올해 5월 달에 재계 서열이 35위로 껑충 올랐고 자산 규모도 10조 가량 지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장이 지금 온 사방에 설치고 다니고 군에 가가지고 명예사단장을 하고 뭐 일본 재계 모임에 정경련이 가는데 따라가고 지금까지 문정권 들어서 7차례 해외 순방에 동행하고 자 그러면서 또 해수부가 밀어주는 저 한진해운 해체하고 밀어주는 또 보조금은 또 다 받아갖고 10%를 여기 회사가 갖고 왔다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올해 1월 달에 청와대 회의에서 SM의 그 우오연 회장이 말입니다. 뭐라 했는가 하면 기업인과에 대하여 해운업이 산소 호흡기를 쓰고 있는 것 같이 어려운 상태다. 선박 건조를 위해 국내에 또 이 정부에서 좀 환경 조성을 해줘야 된다니 문의 추 SM 상승과 관련해서 해수부 장관을 통해 관련 현황을 더 들어보겠다고 SM 해운이라고 상선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아 해운업계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보겠다 해야지. 지 동생을 거기 선장으로 갖다 놓고 그 회사를 언급해서 알아보겠다. 이게 할 짓입니까? 그러니까 해양진흥공사가 SM그룹 계열사에 1360억 원어치를 지원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겁니다. 자, 이계연은요, 이낙연이의 친동생이고, 이낙연은 7남매가 있고, 셋째 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보험업계에 있던 사람인데, 건설회사 대표로 간 게 말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말이 많았고 실세 총리 동생이기 때문에 영입한 게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기 우호연이가 지금 이낙연과 같은 호남 출신이라는 점도 결국은 호남 대통령 하나 만들어 보자고 이제 현 총리 동생을 갖다 놓고 지금도 덕보고 또 만들면 그 다음에 또 덕보는 이런 구도를 생각했을 거라고 볼 수도 있지요. 자, 우오현이가 지금 데려온다고 판단했다 이래 보는데 상황기업은 72년 된 회사인데 지금 좀 이 고착된 이런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우 회장이 이번에 오는 대표이사는 전남 신용보증 이사장을 했고 삼성 하나에도 근무해서 경영 자질을 갖췄다. 다양성을 위해 영입한다.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총을 통해서 선임이 됐는데 전남 신용보증재단 중앙대 교수 농협캐피탈 사회이사 경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양성 때문에 영입했다 하지만 총리 동생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는데 보통 이런 권력자의 친인척을 데려놓을 때는 로비용, 방패막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계연이가 전남 신용보증 이사장직을 퇴직했는데 2016년 8월에 1년도 안 된 2017년 4월에 농협캐피탈 사회이사로 또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하지 1년도 안 돼서 농협캐피탈의 사회이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6월 달에 2018년 6월 달에 농협캐피탈이 경영 공시를 통해 이계연이가 사회이사에 중도 퇴임했다는 거예요. 일신상의 이유로. 그래서 사망기업의 또 대표로 간다고 이렇게 중도 퇴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병으로
전남 신용보증에 있다가 잠깐 또 1년도 안 돼서 농협캐피탈의 사회이사가 됐다가 또 그거 조금 1년 2개월 하다가 또 지금 사망기업 대표이사로 갔는데 이 사람이 사망기업 대표이사로만 간 게 아니라 작년 6월 8일에 두산그룹이 매각한 HSD, 옛날에 두산엔진이라는 겁니다. 그 회사의 사회이사로도 선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이사 겸직 금지 규정인데 사회이사직은 상장사나 비상장사 관계없이 두 곳까지만 겸직이 허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기업의 대표이사도 하고 또 HSD라는 이 두산이 매각한 회사에 또 사회이사도 겸직을 하니까 이제 이사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농협캐피탈의 사회이사는 더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만뒀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HSD 엔진 사회이사도 전문성이 의심되기는 마찬가지라는데 HSD 엔진은 선박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 무슨 그 보험하던 사람이 선박 엔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2016년 8월에 신용보증에서 퇴직하고 2017년 4월에 농협캐피탈에 이름을 올린 것도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요. 퇴직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농협캐피탈도 취업제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남신용보증은 그야말로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이고 농협캐피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한 취업제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망기업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그 앞에 농협캐피탈에 이사를 한 것도 또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심사가 무의미하다고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서 온갖 자리들을 법을 어기고 섭렵을 하는 건 분명한 문제고 박준영 당시 전남지사 때문에 이제 전남신용보증에 갔는데 이낙연과 박준영은 호남 출신이고 언론인 출신이고 정치적 동지라가 선거 때 도움을 주고받아서 이낙연이가 박준영이가 전남도지사 당선에 선대 본부장을 했고 그리고 당선을 위해 앞뒤 가리지 않았고 또 이 박준영 선거에서 너무 연설을 많이 하다가 성대 결절까지 생겼대요. 그리고 그 외에도 2006년, 2010년 지방선거 때도 지지 유세를 한다고 아주 큰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이가 지금 이제 박준영을 이어받아서 전남도지사 나가겠다 국회의원 하고 있다가 선언을 하니까 박준영이 척건들이 이낙연 선거 캠프로 와서 선거 운동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준영이 현 지사로서 다음 선거에 나올 이낙연을 노골적으로 도왔다는 겁니다. 자, 박준영이가 2010년 6월에 삼선 연임에 성공하니까 이낙연이 동생이 이제 신용보증이 됐고 이사장에 또 도지사로 있는 4년 동안에 이낙연이 동생이 연임도 했다는 겁니다. 이낙연이가 동생 이씨 때문에 진땀을 흘렸다고 하는데 총리 임명될 때 이계연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아들 백력 회피로 발목이 잡힐 뻔했다고 합니다. 이낙연이하고 이계연이는 끔찍한 것 같아요. 동생이 사고를 많이 쳤는데도 형님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치고도 지금 할 거 다 해먹었어요. 일요 시사 기자가 이런 지금 취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물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그러고 이상하게 쓰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고 이낙연 총리와 상관이 없냐 하니까 그런 양아치 같은 질문하지 마라. 쓸데없는 그런 짓이나 하고 있어. 그게 언론이 할 짓이냐. 그러고
전남 신용보증 이사장 때도 말이 많았는데 하니 어디서 사입이 취재 배워서 전공이 사입이요. 되지도 않는 거 하지도 마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말하는 것만 봐도 처신에 보통 문제가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이낙연이는 사고치는 동생 데리고 자리 챙겨주고 이런다고 고생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게 문 정권의 도덕성 수준입니다. 총리이자 자기 주자의 현 주소예요.